과잉근심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는데, 이 과잉근심이라는 거는 한번 이 말의 뜻을 한번 상당히 한번 살펴봐야 돼요. 또 두 단어가 합쳐져 있죠. 하나는 뭡니까? 과잉이고 또 하나는 근심입니다. 자, 과잉이라는 말은 뭔 뜻이에요? 과하다는 뜻이에요. 즉, 있긴 있는데 적당히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 아주 과하게 많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과잉이라 그래요. 남아돌 만큼 많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단어가 붙었냐면 근심이 붙어 있어요. 근심이라는 게 뭔 뜻이에요? 근심. 응? 걱정하는 마음, 즉 뭔가가 고민되거나 생각해야 될 게 많아진다. 즉 마음에서 생각하는 게 많다는 뜻이에요. 생각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이 생각을 하는 것을 근심이라고 그래요. 즉 마음에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을 근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걱정, 그리고 우리가 고민, 걱정, 고민이라든가 걱정이라고 그러죠. 이게 생각으로 가는 걸 근심이라고 그래요. 즉 고민이나 걱정 있는 생각을 근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두 개를 합쳐보니까 뭐가 돼요? 고민이나 이 걱정에 관련된 생각이 너무 과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죠. 남자, 여자를 한번, 과한 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쉬우니까, 용어가. 그러면 여기에서 근심의 고민과 걱정에 관련된 걸 남자와 여자를 한번 또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인간을 논해야 되거든요. 누구나 다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남자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 여자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좀 틀려요. 왜 틀리느냐? 남자는 뭘 향해서 살아간다 그랬어요? 미래 행복을 향해서 가죠. 미래 행복을 향해서 갑니다. 여자는 현재 행복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의 근심과 즉 고민과 걱정은 뭘까요? 미래 행복과 연결이 돼 있어요. 즉 미래가 불투명하거나 미래에 관련된 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걸 고민하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여자는 지금이 걱정돼요. 지금이 걱정되니까 또 뭐가 또 걱정되겠어요? 플러스 미래. 앞으로도 걱정되는 거야. 현재가 걱정되면 앞으로도 무조건 걱정되게 돼 있어요. 현재가 고민되면 앞으로도 고민되게 돼 있어. 그래서 가능하면 미래보다는 현재 때 해결이 돼야 미래라는 놈이 어떻게든 해결이 돼.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뭐가 되겠어요? 현재 플러스 미래까지 다 고민을 하죠. 남자는 현재는 고민 안 하죠. 뭐가 고민돼요? 내일이 고민이거든. 내일이. 오늘은 고민이 아니야. 오늘은 그냥 가. 고민하면서 그냥 가는데 내일이 또 걱정인 거야. 그래서 과잉에 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과잉 근심은 누구에게 많이 생길까요? 누구에게 많이 생길까요? 자, 여자에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남자들이 억울하죠. 나도 많은데 왜 많을까? 왜 많냐? 미래 행복인데 어떤 가치를 향해서 갑니까? 어떤 가치? 남자는 경제적 가치가 있고 관계적 가치가 있고 사회적 가치에 관련된 걸 가지고서 미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도 걱정이고 내가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지위와 명예가 없어도 걱정이고 사회적으로 내가 왜 태어난지도 모르겠다 막 이렇게 가는 이것도 걱정이고 미래는 미래인데 나는 돈이 좀 있어. 자, 돈이 좀 있어. 그런데 사회적인 지위가 없어. 그럼 뭐가 생길까요? 뭐가 생길까? 고민되고 걱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관련되는 내용들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고민과 걱정을 많이 하는 게 남자예요. 고민과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내 미래에 관련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경제력과 관계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에 많이 있어요. 그럼 여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현재 행복해지려면 뭔가 의미, 즉 내가 현재 행복을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이 행복이 안 느껴질 때 뭐를 합니까? 고민과 걱정이 있죠. 그런데 뭐가 또 있어요? 요 미래에 또 있잖아. 뭐가?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 요게 있어야 그 다음에 느껴지는 경제적 가치와 그 다음에 관계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누가 더 고민이 많아질까요? 여자가. 자, 그러면 여자가 이제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걱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잉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누구에게나 발생을 해요. 왜? 남자는 미래에 관련되어 있는 미래에 관련되어 있는 고민과 걱정을 뭘 한다는 얘기예요? 과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남자에게도 당연히 이 근심이 과잉이 되겠죠. 과잉 근심이 남자에게도 발생을 합니다. 왜? 왜 발생을 하느냐? 미래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너무 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뭘로 많이 갑니까? 이 고민과 걱정이 과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너무 과하다 보니까 불안해요. 불안감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뭘 갑니까? 급해요. 현실에 뭔가를 해야 돼. 안 하면 자기가 죽을 거야. 그래서 뭘 가냐면 초조해요. 급하다는 뜻이에요. 초조해. 그러다 보니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강박적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강박증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과잉 근심이 가지고 있는 거는 맞는데 너무 과하게 가지고 있게 되다 보니까 뭐가 생기게 되면 불안감도 갖고 있고 초조하기도 하고 강박적이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내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고민과 걱정이 아주 너무 많은 사람들, 과잉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불안감, 초조감, 그리고 강박감을 갖게 마련입니다. 이게 병증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감은 뭘로 갈까요? 불안증세로 갈 거고, 불안증세. 초조감을 갖게 되면은 이 초조함이나 강박증은 같이 작용이 되니까 이걸 갖게 되면 강박장애가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장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남자에게든 여자에게든. 그러면 남자의 강박장애나 불안장애와 여자의 강박장애, 불안장애가 같을까요? 틀려요. 추구하는 방향이 틀리거든요. 어디 있어요? 남자는 미래에 관련되는 게 있고 여자는 현재에 관련되는 게 있어요. 여자들은 미래에 관련되는 걸 가지고서 불안장애, 강박장애를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서 갖게 되냐면 바로 이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가 미래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재의 자기의 행복을 가지고서 이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데 요즘은 이제 이게 과해지게 되는 일들이 많아졌죠. 왜? 왜 많아졌을까?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성공하기 틀렸고 사회 지위에 올라가래. 가진 자들 거예요, 이게 다. 가진 자들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이 가치가 다 누구 거예요? 가진 사람들 거예요. 없는 사람은 경제적 가치 추구해도 한계점, 미래가 늘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치 중심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불안 걱정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여기에 관련된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현재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현재가 행복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만드냐면 미래에 관련되는 것도 암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현재가. 분명히 현재 행복함을 가지기에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안 행복하게 느껴지는 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거 미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쪽으로 영향을 미쳐요. 거꾸로. 왜? 여자는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과잉 근심이 주로 어디서 많이 생기냐면 여자에게서 많이 발생을 해요. 과잉 근심이. 그런데 남자의 과잉 근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미래, 즉 경제적 가치나 관계적 가치, 사회적 가치와 연결이 되고 여자는 거기다 플러스 자기의 행복이에요. 행복.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주로 이 행복을 느끼려고 뭐를 주로 많이 합니까? 뭐를? 사랑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거는 둘째, 이거 사치야. 그리고 안 좋아 뭐 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사랑은 감정이야. 그런데 감정은 내가 좀 그러니까 이거 시간 걸리잖아. 시간 걸리는 거 싫어. 요즘같이 빨리빨리 초조해. 강박적이고 불안해. 그렇게 되니까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빨리 하려고 뭘 하냐면 기분을 추구해버립니다. 기분을 추구할 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재밌고 즐거워요. 재밌는 걸 하는 거예요. 손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련돼서 근심하고 걱정되는 게 굉장히 많은 바로 이 과잉 근심에 관련되는 과잉 근심을 가진 여자들이 뭘 잘합니까? 기분을 굉장히 추구를 잘해요. 그래서 재밌는 거를 좋아하고 즐거운 걸 좋아해요. 왜? 근심과 이 근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잊어버리려고요. 그래서 맛있는 거 있다? 주구장창 맛있는 것만 찾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홍대 거리에서 논다. 나와바리가 홍대야. 그러면 홍대의 맛집은 다 다녀봤어요.
그리고 그걸 그냥 하진 않아요. 왜? 그거 나만 느끼면 재미없잖아. 뭐가 있어야 돼? 공감 능력과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 집에서 특이하다 그러면 일단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찍어야 돼. 찍어서 일단 올려놓고 반응 하면서 먹으니까 더 재밌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올 때도 인증샷 다 먹은 것도 그래 놓고 별짓 다 하고 있죠.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뭐가? 근심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잊어버리려고. 즉 불안감과 강박, 초조감에 관련되는 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타나느냐? 바로 이 재미와 즐거움으로 기분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은 뭘 필요로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사랑의 감정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시간이 걸려요. 사랑의 감정을 갖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강박적으로 작용이 되니까 자기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사랑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이걸 싫어하면 이게 좋으니까 얘가 싫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싫으면 남자는 필요가 없어져요. 왜 필요가 없을까요? 사실은 필요한데 왜 필요가 없을까요? 필요하면 재미있고 즐거운 걸 못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하는 게 나는 혼자 살 거야. 대신 뭐가 있어요? 기왕 사는 길에 재밌게 해야 돼. 그래서 여행도 잘 다니고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좋은 거 다니고 뭘 다니고 즐겁고 재밌는 걸 온통 다 해요. 그게 왜 생기느냐? 바로 근심이 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심을 적당히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합니다. 적당히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편향돼요. 또 한 가지가 있죠. 이 재밌고 즐거운 거는 좋다 안 한다 쳐. 요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하는 사람들은 싫어하는데 요거를 하는 사람은 요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주로? 사랑 찾아 산말리하죠. 그러다 보니 뭐가 많이 만들어져요? 남자를 만나고 헤어지는 게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가죠. 남자를 만나고 비일비재하게 남자를 방금 만나다가 재미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을 좀 못 느끼는 것 같아. 불안하잖아. 강박적으로 작용하니까 바로 정리하고 또 만나고 정리하고 또 만나고 정리하고 또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냐면 계속 사랑을 못 찾는데 계속 헤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현재와 미래에 관련되는 뭐가 이 고민과 걱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이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극명하게 갑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문제예요. 이게 고민이 돼. 그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여자들은 대체가 어디래?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뭔가를 대체하려고 드는데 싫어하면은 기분 추구할 거고 이거를 좋아하면은 만나러 놀러 다닐 거고 이런 둘 중에 하나의 현상이 생깁니다. 둘 중에 하나의 현상이. 적당히 근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자들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거를 잠시 보류해놓고 이거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합니다. 도서관에 가서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막아줘. 적당히 근심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서 함께 사랑을 하고 뭘 하고 이렇게 갈 때도 계속 유지돼. 적당히 근심은 있어도 꾸준하게 지속을 합니다. 근데 과해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자는 이게 현재에 관련되는 인간 대성에 관련되어 있는 게 중요하지가 않죠. 뭐가 중요해요? 미래 뭐 경제적 가치, 관계적 가치, 사회적 가치에 관련된 근심을 가지고 근심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여기에 따르는 불안감, 초조, 강박이 많아지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빨리 뭔가를 이루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과잉 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뭘 잘합니까? 실패를 잘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실패는 한 번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돼요. 잘못하면은. 왜 그럴까요? 또 불안해. 또 실패할까봐. 또 뭐가 있어요? 반드시 이번엔 성공을 해야 돼. 초조해요. 급해. 그러다 보니까 너무 늦추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를 자꾸 하려고 들어요. 그러면 손대면 무조건 실패하는 거야. 정해져 있어. 우리가 사업을 성공하는 방법.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있죠.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하면은 무조건 다 실패해요. 그거는 누군가에게는 맞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한테는 안 맞아요, 그게. 자, 그러면은
하나 때문에 실패를 했어. 그래서 내가 실패한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남자들은. 원인을 분석해. 근데 원인 분석할까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실패를 하고 나면 실패를 거울 삼아 옛날에 아니에요. 운빨이 좋아서 그런 거지. 우연히 잘 맞았던 것 뿐이에요.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시는 안 한다. 그것도 하나의 강박이거든요. 자,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실패했어요. 이번엔 돈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엔 뭐 때문에 실패할까요? 사람 때문에 실패해. 직원들 때문에 실패했어. 그러면 다음엔 돈도 있고 이제 직원도 있어.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실패할까요? 이 마케팅 할 줄 몰라가 실패했어. 그럼 이것도 이제 채웠어. 이거 언제까지 할래요? 죽는 날까지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과잉적으로 고민과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잘합니다. 그래서 내 미래에 관련된 게 고민되고 걱정이 많다 그러면 이 미래에 관련되는 본질을 정확하게 찾고 그래야 한 다음에 한 템포 늦춰야 돼요. 늦춰야 보여요. 왜? 그래야 불안하지 않고 그래야 초조하지 않고 그래야 강박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민하는 거 걱정을 뭐를 해야 돼요? 힐링을 해야 돼요. 힐링을. 남자는 이 힐링이 없으면 절대 성공 못합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남자는 왜 생깁니까? 미래에. 성공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성공. 근데 이 성공이 100억을 목표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1억을 목표로 가는 성공과 그 다음에 100억을 목표로 하는 성공. 즉 목표가 과잉으로 잡혀 있을 수도 있고 물론 목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목표가 없는 경우 근데 목표가 너무 과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너무 과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고민과 걱정이 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고민이 굉장히 많고 남자인데 고민이 굉장히 많고 걱정이 굉장히 많다. 그럼 뭔 뜻이에요? 내 목표가 없던가? 아니면 목표가 나에 비해서 과하다는 얘기예요. 너무 맞지 않는 걸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적당히 있는 거는 괜찮아요. 적당히. 왜냐하면 유지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과하게 있는 거는 바로 나에게 안 맞다는 얘기. 있어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아주 간단해. 목표가 없거나 또는 목표가 과하거나. 둘 중에 목표가 내가 가지고 있던 것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되면 고민과 걱정이 과해집니다. 그러면 100% 실패. 목표가 없이 가도 실패고 목표가 없는데 성공할 이유가 없잖아. 목표가 없이 가도 실패가 되는 거고 그리고 목표가 내보다 과해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것이 들어오더라도 무조건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실패했을 때는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이런 본질이 나에게서 만들어졌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요것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보면 투자의 가치성부터 우리가 남자들이 사업을 하거나 뭘 하거나 이럴 때 투자의 가치성이 있느냐 없느냐 관련된 기타 등등을 볼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성은 있어요. 이게 우리는 경영자의 자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서 해석하는 그런 데는 없어요. 운빨이지. 그래서 사업 아이템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자,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그거는 사업 얘기를 할 때 논하도록 하고 남자는 이렇게 가요. 근데 여자는 어디에 근거리 달려있어요? 현재 행복과 그 다음 미래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둘 중에 어디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은 무엇을 중요시 하냐면 내가 재밌는 것만을 가지고 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감정을 추구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할 때 고민과 걱정이 즉 근심이 과잉이 돼 있다 그러면 근심이 과해. 그러면 여자에게 흔히 근심이 많아져요. 근데 여자들은 주로 현재 행복과 미래 행복이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재밌고 즐거운 쪽으로 가는지.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재밌고 즐거운 걸로 가는 사람이 있어. 요것만을 향해서가 맛집 블로그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거 운영해 가면서 신나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일할 때는 어떨까요, 그 사람이? 요거 일할 때. 요 일이 재밌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 진짜 잘합니다. 일 진짜 잘해요. 일만 잘해요. 일만. 그런데 뭐가 많아요? 고민과 걱정이 많아요. 일은 잘하는데 고민과 걱정은 많아요. 그것도 많은 정도가 아니라 과해요. 뭔진 모르지만 본인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한번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심리는
엉망이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상처가 장난 아닌 거예요. 성공하려면 우리가 경제적 가치로 또는 관계적 가치로 성공하려면 뭘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죠. 성공하려면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를 잃고 이거 다 버리고 이거 성공해야 돼요. 물론 이거 가지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관련되는 일을 가지고서 만약에 성공을 내가 한다고 성공한 여자야.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이 사람 고민과 걱정이 굉장히 과하겠구나. 상처가 굉장히 많겠구나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심리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런데 남자는 달라요. 남자는 실패한 놈이 고민과 걱정이 많은 거예요. 뭔가 안 돼. 일이 잘 안 돼. 이유가 뭘까요? 내가 뭔가 이력서를 많이 내고 또는 내가 미래에 관련돼서 취업이 될까 안 될까도 고민하고 너무 힘들게 막 살아가 너무 과해서 고민과 걱정이 굉장히 과해. 남자와 여자가 틀리잖아요. 고민과 걱정이 강한 게. 그러면 남자가 굉장히 고민이 많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목표가 없던가. 둘 중에 하나죠. 내 목표가 너무 과한 거예요. 나한테 맞지 않게 과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근심이 과잉하게 됐을 때 남자에게 여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근심과 이 고민과 걱정이 너무 과하다. 너무 과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자는 어떻게 하면 돼요? 과하면은 낮추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없으면 만들면 돼요. 아주 단순해요. 남자는 진짜 단순해요. 사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자 있으면 해결될 것 같죠. 여자 있어도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여자가 내가 돈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신데렐라가 돈 가진 신데렐라인 거야. 신데렐라가 하나 딱 나타나서 차 사주고 집 사주고 뭐 해주고 뭐든 다 해주는 그런 여자 하나 딱 나타나면 땡 잡은 거죠. 근심고민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고민과 걱정이 다 사라지겠죠. 그렇지 않는 이상은 고민과 걱정은 안 사라져요. 이해됩니까? 근데 여자는 어떻습니까? 어느 날 한 남자를 만났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야. 사랑의 감정을 딱 가졌어. 그러면 뭐가 사라져요? 그동안의 고민과 걱정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결혼만 하면 이상해지는 거야. 그죠? 근데 남자는 안 그래요. 결혼이 자주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할 때 힐링을 할 때 그러면 남자는 뭘 필요로 하느냐? 결혼은 둘째 치고 목표를 만들어줄 거냐? 목표를 낮춰줄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자에게 뭐가 필요해요? 이 기분을 추구하고 있는 거를 뭘로? 기분을 추구하고 있는 거는 그러면 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아예 해리 오게 만들던가 아예 해리 오게 만들어 놓으면 뭔가는 그래도 여기 뭔가 하나 남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근심 걱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고민과 걱정이 과잉돼 있던 게 해리가 오니까 땡 잡은 거지. 그 힘을 다 어디다 쓸 수 있어요? 여기다 쓸 수 있죠. 일을 하던가 즉 성공을 하던가 아니면은 뭐를 하면 돼요? 아니면 진짜 사랑할 수 있도록 뭐를 해주면 돼요? 요 관련되는 이걸 갈 수 있도록 하려면 감정을 뭘 해줘야 돼요? 그러면 감정이 고민과 걱정이 많다는 얘기는 상처가 많다는 얘기죠. 그럼 뭐를 아직은 남자를 만나고 헤어지고 이게 많다는 얘기는 아직 상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상처를 느끼고 있다는 얘기야. 그게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 해리가 온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 뭐를 하면 돼요? 상처 치료하면 돼요. 이건 상처 치료하면 끝이야. 근데 여기는 치료하면 안 되죠. 치료하지 않고 해리가 온 그 힘을 가지고서 거기다 쏟아내는 거니까. 여기는 뭐를 하면 돼요? 여기는 어떤 일을 하느냐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즉 재밌는 거를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에게는 일이 필요하고 요 사람에게는 상처 치료가 필요해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두 개 다 고민인데요. 그러면 뭐를 하면 돼요? 상처 치료하면서 재밌는 일을 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바로 이 근심이 과잉됐을 때 찾아가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자다. 그러면 나는 과연 이 현재 행복과 미래 행복 두 개를 다 가져가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가 필요한 건지 미래가 필요한 건지에 따라서 행동요법이 틀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남자는 이유 필요 없어요. 근심 걱정이 많은 이 과잉 근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목표가 없거나 과하거나 하니까 이 두 개를 어떻게 조정해 주느냐. 결혼은 일시적으로 도피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도피하는데 이 문제는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뭘 가져야 돼요?
여자가, 결혼하는 상대가 이거를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남자와 여자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는 게 과한 이유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남자에게 하는 방법과 여자에게 하는 방법도 틀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자다. 그러면 이 여자 거 생각하지 마. 뭐만 생각하면 돼요? 요 위에 거만 생각하면 돼요. 남자에 관련되는 것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자다. 그러면 뭐 위에 거 생각하지 마. 밑에 거 생각해요. 현재냐 미래냐. 그리고 두 개 다냐. 그러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갖고 가는 거. 그게 바로 내 삶이에요. 내 인생이고. 그래서 우리는 근심과 걱정이, 그래서 우리가 고민과 걱정이, 이 근심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분명히 인생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악영향을 미쳐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날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느냐 모르느냐의 백지한자. 알아야 대처를 할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대처 방법을 모르니까 계속 악순환, 즉 반복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걸 반복. 남자는 실패를 계속 반복하게 되고 여자는 수없이 남자 만나는 걸 반복을 하게 되고 수없이 일 찾아서 헤매고 그러면서 수없이 재밌는 것만 찾아다녀요. 그렇게 돼봐야 인생에 남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인생을 가려면 우리가 이 과잉 근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의외로 해결하고 그 문제를 내가 정리정돈해서 나에게 유익하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과잉 근심이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대로 방치하면 인생 다 무너지겠죠. 인생 다 무너져요. 둘 다.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과잉 근심은 근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다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해졌을 경우에는 빨리 실체를 알고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실체에 관련된 걸 도저히 내가 못 찾겠다. 나는 도대체 목표가 뭔지 모르는데 뭘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멘토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멘토예요. 근데 내가 과한지 안 과한지도 모르겠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멘토라고요.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상처 치료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요 재밌는 요거를 찾을 때 요게 필요한 거는 멘토예요. 근데 이게 남자 멘토면 이상해져요. 이게 이상해요. 여기 멘토가 여자 멘토면 이상해. 가치가 바뀌어요. 여자는 의미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거를 주의를 하면서 하나하나에 관련돼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찾아가는 게 가장 핵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과잉 근심이라 해서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강박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들 필요가 한 템포만 탁 늦추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본질을 가지고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과잉 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찾고 있잖아요. 과잉 근심 있는 사람들은 찾고 있는 거거든요. 찾고 있을 때 정확하게 알아야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르면은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저 우연히, 아주 우연히 이거를 찾을 수 있는 거, 요거를 찾을 수 있는 건 너무 우연이에요. 그래서 만에 하나 성공하는 거예요. 남자도 만에 하나 성공하는 거고 여자도 만에 하나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보여지는 건 누구만 보여집니까? 성공한 사람만 보여져요. 그러면 10,000명 중에 1명이 성공했어. 9,999명은 망해가지고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거야. 한 명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책 내고 TV 나오고 뭐 나오고 그러면 이거 닮아가려고 사람들은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그냥 강연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본인한테 하나도 안 맞는다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로 가요 주로? 9,999명에 들어가는 거야.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쓸데없는 것 쫓아다닐 필요 없어. 성공했다. 인정해. 참 대단해. 우연했던 간에 어쨌든 성공한 건 맞잖아. 대단해. 그런데 그 사람과 나는 달라요. 나랑 같을 거라고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거, 뭐 했던 거, 뭐 습관이니 뭐니 관련되는 거 따라해봐. 100% 실패해요. 100%는 아닙니다. 10,000명 중에 1명은 성공해요.
그러면 내가 실패할 확률은 9,999명 중에 한 명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가지 말아요. 대신 우리가 이런 걸 해나갈 때 멘토, 즉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 그리고 누군가의 경험치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런 거를 조언을 듣는 거를 바로 그 사람을 우리는 멘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멘토는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돼요. 친한 사람, 남녀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 멘토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내가 필요로 하다고 생각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바로 과잉근심을 한번 논제로 정해봤습니다.